이렇게 내용 증명 보내겠습니다. 내용 증명 우리도 보낼 수 있다고? 그 정도로 사실 내용 증명 자체는 별것도 아니고요. 걱정해 주시는 분들 많은데 절차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 같으니까 저는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서로 이게 다 잘 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서로 다 부드럽게 원활하게 좀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독자의 제보를 받아서 영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래도 NDA를 맺은 분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얘기를 들은 사람도 아니고 소문을 가지고서 얘기해 주시는 거니까 뭐 이거는 좀 널리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기 제네시스 전기차 민트에 무선 충전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되지? 사실 좀 반신반의해요. 내년에 출시인데 지금 전 세계 어디에서도 양산차에 무선 충전을 장착한 회사가 없거든요. 지금 현대차가 최초로, 세계 최초로 무선 충전을 도입하는 겁니까? 된다면 대박인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된다면 왜 대박이냐면 전기차가 집에서 충전할 때 제일 귀찮은 게 이 코드 꽂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제하는 거, 그 과정이 사실 되게 귀찮은데 무선 충전은 일단 페이를 하더라도 차 안에서 페이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무선 충전 다 하고 결국에 페이하는 시스템을 똑같이 다 한다 그러면 이거는 무선 충전의 장점이 아예 없는 거고요. 근데 무선 충전의 가장 큰 장점은 주차장이 있으면 아무 주차장이나 그냥 무선 충전이 다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그냥 주차를 하고 나면 나중에 나갈 때 되면 알아서 충전이 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 충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는 거고 이 자동차를 세워놓는 주차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선 충전은 정말 파급력이 있을 텐데, 그럼 지금까지는 왜 무선 충전이 안 되고 있을까? 사실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무선 충전 시스템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 무선 충전은 지금 크게 나와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요, 자기 공진 방식, 그리고 자기 유도 방식, 그리고 전자기파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까지는 자기 공진 방식을 사용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거리가 멀었거든요. 자기 공진 방식은 두 개의 안테나가 이쪽을 떨면 저쪽도 같이 떨리는 이런 자기 공진을 이용하기 때문에 길게는 10m까지도 멀리 있는 곳에 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1m 거리에서 90% 정도의 효율을 보이니까 사실 상당한 효율인 거죠. 근데 요즘 들어서 아이폰이나 이런 걸 보면 뒤쪽에 코일을 직접 갖다 붙이잖아요. 이건 자기 유도 방식인데 이 자기 유도 방식이 굉장히 효율이 좋고 인체에도 무해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이 전송 거리가 이게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하부에다 붙이기에는 이 주차장에 있는 요 주차 시스템이 위로 올라오든가 아니면 자동차에 있는 이 시스템이 바닥으로 내려오든가 이 둘 중에 하나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만나야 되는데 이걸 만나게 하려면 결국 기계장치가 들어가고, 기계장치가 들어간다는 건 결국에 필연적으로 고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특히 이 기계장치를 붙여서 움직이기에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유도 방식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은 전자기파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기파 방식은 정말 멀리까지 쏠 수 있어요. 자동차가 저 멀리 있으면 저 지나가는 자동차한테 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나가는 자동차를 원격에서 충전해 줄 수 있는 거지.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쫙 해놓으면 그 주차장에 있는 차들 전체에다가 마이크로웨이브를 쏴서 이 차들이 동시에 충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천장에 충전 장치를 만들고 저 위에서 마이크로웨이브를 쏴서 차를 충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진짜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체에 너무 유해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국에 이 차폐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공진 방식, 자기 유도 방식, 마이크로웨이브 방식, 그러니까 전자기파 방식, 요 세 가지가 살짝 다 어느 정도 현실화되기 어려운 지점이 있거든요. 무선 충전 특허가 지금 435건의 인프라 관련 특허가 있고요. 자기 공진 충전 방식 409건, 자기 유도 방식 167건, 전자기파 방식 25건, 이미 이 정도로 출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 제각기의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업체마다 다 제각기의 방식으로 이렇게 무선 충전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차마다 이 무선 충전 패드의 형상이 다 달라요. 누가 이걸 통일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관건인데, 만약에 현대차가 먼저 이걸 내놓고 먼저 이걸 쫙 깔게 되면 아마도 업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무선 충전을 양산화 시키고
그리고 기술 선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물론 다른 회사가 전혀 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BMW 같은 경우에 530e 아이퍼포먼스 모델에 무선 충전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건 시범적으로 사용되는 거라서 이게 양산 스케일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이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제보해 주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말씀이 사실인지 여부를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전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전혀 신뢰할 수 없고 아마 이분의 희망사항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제 희망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가 무선 충전 시스템을 빨리 도입해서 업계에서 가장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이게 제 희망사항이고요. 내년에 나오는 NE, CV 뭐 다 무선 충전 해주시는 걸로 믿고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자료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차세대 G90에 자동문이 들어간대요. 들어가야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동문? 당연히 들어가야지. 일본 택시 같은 거 보면 문이 이렇게 쫙 열리잖아요. 그 택시를 보면서 외국인들이 막 놀래잖아요. 막 이렇게 정말 깜짝 놀래는 그런 자동문이 G90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게 어쨌든 소문이고요. 이분이 지금 얘기하실 때 무슨 근거가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인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자동문이 된다면 뭐 여러 가지로 폼날 것 같긴 합니다. 차에서 내릴 때 뭐 도어에 손 안 대고서 저절로 쫙 열리고. 자동문이 있는 차가 없진 않아요. 롤스로이스도 자동문이 정말 중요한 요소잖아요. 롤스로이스를 타고서 누군가가 이렇게 문을 탁 열어줄 때 자동으로 쫙 열리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회장님 역시 멋진 차 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멋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돼요. 차세대 G90 언제 나옵니까? 코치도어의 자동문. G90이 코치도어의 자동문 이렇게 열린다? 그러면 진짜 대박일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확실히 아니야. 지금 G90 RS4라고 하는 차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의 라이다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다로 양쪽 도로를 보고 그리고 반자율 주행, 그러니까 ADAS라고 하는 그런 주행 보조 장치가 정말 많은 부분을 커버해주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램프를 빠져나갈 때 가드레일을 들이받지 않고 정확하게 돌아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네시스 G90 많은 기대가 되는데 여기에 자동문까지 만들어진다 그러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멋질 것 같아. 내년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내년 하반기가 될지 아니면 내후년 상반기가 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 제일 비싼 차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참신한 기능들을 많이 넣어주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여러 가지 제보를 해주시고 정보를 알려주시는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일들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변함없이 항상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제보도 너무 많은데 이거 제보 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다 말씀드리지?